10번 얘기할게. 10번. 와. 야,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예. 자,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A, B, C가 주어져 있고 뒤에 꼭지점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필수 유형이긴 해. 그래도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니까 시험에서 간단하지만 생각외로 실수가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이렇게 A, B, C, D라는 평행사변형이 있고 A좌표, B좌표, C좌표, D좌표 먼저 모르니까 A, B다 이렇게 둘 수가 있고, 야, 뭐 평행사변형 우리 성질들은 알고 있죠. 마주보는 요 변들이 서로 평행하다. 그럼 우리는 이제 평행하다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뭐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점이 있으면 그 길이도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것들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야,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에서 요 D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성질 중에서 하나는 요거야.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이렇게. 그러면 요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라는 요 말에서 우리 요 파란색 점이 있죠. 요 파란색. 요 파란색 점을 보면 요 AC의 딱 가운데 있는 중점, 요 BD에 딱 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야, 우리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래서 AC 중점이 요 BD의 중점과 일치한다. 요 사실을 이용해서 해결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요 D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말은 지금 요걸 쓰겠다라는 소리고, 우리는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더해서 2로 나눴죠? 그래서 여기에 A좌표와 C좌표가 있는데, 야, 요 좌표들의 평균값을 우리는 중점의 좌표라고 얘기했으니까 더해서 2로 나눠. X좌표끼리 더하면 2가 되는데 나누기 2 이렇게. 그냥 식을 적을까? 야, X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나누기 2. Y좌표 3 더하기 2 나누기 2 이렇게. 야, 이제 BD 여기 X좌표는 A, Y좌표는 0이니까 A와 0을 더해서 나누기 2. Y좌표 B와 0을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고, 야, 정리하면 1, 2분의 5가 2분의 A, 2분의 B랑 같다라는 소리니까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A는 2가 되고 B는 5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좌표가 2,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내 평행사변형. 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평행사변형 말고 이제 마름모, 요 맨 아래에 있는 53번? 마름모를 물어보고 있지. 마름모는 요 그림이잖아. 다이아몬드. 야, 마름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요 내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떠오르지. 그래서 우리는 마름모 하면 떠오르는 게 요 성질, AB, BC, CA, 아이고 CD, DA가 같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마름모 역시 평행사 변형이잖아.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니까. 그래서 요 마름모 역시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있을게요. 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점 있죠, 요점. 요점은 AC의 가운데 있는 중점, BD의 중점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요거까지 요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마름모를 물어본다. 그러면 요렇게 두 가지를 써먹어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겨. 그래서 마름모를 물어보면 AC 중점과 BD 중점이 같다. 요거를 하나씩 세우고, 또 하나는 AB, BC, CA, DA 같으니까 어떤 거 이웃하는 거 두 개 가지고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가져와서 같다. 이렇게 식 하나 세우라는 소리요. 그러면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겨.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뭐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넘어갈게. 그래서 우리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평행사 변형 이렇게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넘겨서 무게중심 얘기할게. 무게중심.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요 중선들이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A에서 마주보는 변을 딱 2등분해 주는 요런 중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등분해 주는 중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2등분해 주는 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있는데 요 만나는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무게중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요런 것들이죠. 여기 2대1이 된다. 2대1, 2대1. 마찬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요 6개 삼각형이 나누어서 삼겼는데 요 넓이들은 다 어떻다? 같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둬.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게중심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라면 요게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인데, 그냥 삼각형이니까 좌표는 A, B, C가 3개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평균값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X좌표만 가지고 와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Y좌표를 가지고 와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좌표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좌표의 평균값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기억하면 되고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증명을 해볼 건데, 요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거야. 여기가 2대1이 된다라는 거. 여기 주황색 요 선분을 생각합시다. 요건 중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중선, 즉 요 BC를 2등분 시켜주는 점. 그러면 요 점은 딱 BC를 2등분 시켜주니까 요 B와 C의 가운데 있는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럼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요 좌표의 평균값 X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거 Y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거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러고 나서 우리 점 G가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점 G는 요 G는 AM, 요 AM이라는 선분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내분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야 우리 내분점은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죠. 야 2대 1인데 요 내분점 뭐야? A의 좌표는 x1, y1, M의 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야 공식 써줄게. 야 내분점 구하는 공식. 야 이렇게 x좌표 y좌표 이런 식으로 표정 그린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를 적으라 그랬죠. 아래쪽에는 b를 적으라 했어요. 분모에는 b. 지금 2대1이죠. 그 2대1 이렇게 b를 적고, 위에는 사선을 곱하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x좌표만 가지고 사선 대각선 크로스로 엇갈려서 이렇게 곱해주면 2가 약분되는 거니까 x2 더하기 x3 이렇게 곱해주면 x1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요번에는 y좌표를 가지고 y좌표를 가지고 크로스로 엇갈려서 사선을 곱합시다. 이런 식으로 곱하면 2가 약분돼서 남는 것은 y2 더하기 y3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y1이 되겠죠. 야, 그럼 3분의 요거 정리하면 x1, x2, x3 3분의 y1, y2, y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서 지금 보면 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x끼리 더해서 나누기 3 y끼리 더해서 나누기 3 요 형태가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무게중심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2대1 마찬가지로 요 AM의 2대1 내분하는 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게중심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참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어디 갔냐? 여기 밑에 참고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줄게. 삼각형 ABC가 있어. 야, 요 ABC가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는데 요 각변 있죠? 요 AB, BC, CA 요거 AB, BC, CA를 사이좋게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생각을 해볼 거야. 야, 여기서도 M 대 N 요렇게 여기도 사이좋게 M 대 N, 야 여기도 사이좋게 M 대 N, 야 이렇게 내분점을 가지고 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야 요 좌표를 DEF라고 합시다. 야, 요 DEF 삼각형과 처음에 있는 요 ABC 삼각형 있죠? 요렇게. 야, 요 파란색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야, 지금 새롭게 만든 각 변을 M 대 N, M 대 N, 여기도 M 대 N, 이렇게 해서 만든 요 내분점을 이용해서 만든 요 핑크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있는데,
야, 요 두 개는 일치한다라는 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 참고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좋은 점이 있어. 야, 우리 기억할 건 이거야. 여기를 사이좋게 M 대 N, M 대 N 내분점으로 만든 삼각형과 처음 삼각형은 뭐가? 무게중심이 같다. 요걸 외우고 있으라는 소리야. 여기가 2대1,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 해서 만든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삼각형은 처음 삼각형과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그러면 요것도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에 중점, 여기에 중점, 여기에 중점,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 그쵸? 야, 요 삼각형, 요 빨간색 삼각형은 처음 주어져 있는 요 삼각형 ABC랑 무게중심이 어떻다? 일치한다. 여기도 사이좋게 몇 대 몇이야? 1대1. 여기도 1대1. 여기도 1대1. 야, 이런 식으로 같은 비율이야 돼. 여기는 뭐 2대1이고, 여기는 뭐 1대2고, 여기는 뭐 3대2고, 그런 거 아니야. 다 똑같은 비율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를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증명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 얘기만 할게. 증명을 직접 하진 않고. 야, 요 A의 좌표를 x1, y1, 여기를 x2, y2, 여기를 x3, y3라고 하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죠. 좌표의 평균값이니까. 야, 그러면 요 좌표를 가지고 내분점, 요 좌표를 가지고 내분점, 요 좌표를 가지고 내분점 구한 다음에 요 점의 평균값을 구해주면 요 ABC 평균값하고 좌표의 평균과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증명은 요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말만이라도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게중심 공식과 요 말 기억하시고, 무게중심에서 여기가 뭐가 된다? 2대 1이 된다. 무게중심은 중선들이 만나서 생긴 거다. 그래서 요 6개의 삼각형 넓이가 어떻다? 같다. 기억해야 돼. 이것도 모의고사에도 나온 문제들이라. 그래서 이런 성질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일로 갈게. 다시 여기 11번. 야, 세 점이 있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다시 한번 보고요. 야, A점이 2,4, B 좌표가 x1, y1, C 좌표가 x2, y3. 야, 요렇게 가지고 있는 삼각형 ABC가 있어. 야, 여기를 2,4, 여기를 x1, y1, 여기를 x2, y3. 아이고, 잘못 적었다. 맞죠? x1, y1, x2, y2. 야, 요놈의 무게중심이 다음과 같이 6,8이라고 했고, BC의 중점, BC의 중점, 요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네.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식으로 하면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성질을 이용할게. 야,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어? 중선 안에 있지. 중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니까 중선 안에 있게 되는데, 요게 우리는 뭐야? 중선이잖아. 그치?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은 2등분 하니까. 그럼 여기 안에 무게중심이 들어가져 있을 거야. 그 좌표는 6,8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야, 무게중심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기가 2대 1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자, 우리 궁금한 거는 여기 M의 좌표 요게 궁금한데, 우리는 요 좌표를 어떻게 구하겠다? 요거를 이용해서 구하겠다. AM 이라는 선분이 있는데 요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 무게중심이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겠다. 점 G는 점 G는 AM 요 주황색 선분 AM을 2대1 내분하는 점이다. 요거를 이제 이용하겠다라는 거고. 야, 그럼 바로 쓰지 뭐. 어우. 여기다가 필기할게. 자, 내분하는 점 구할게요. 2대1. 누구를? AM을. A의 좌표는 2,4. M의 좌표는 A, B. 해서 공식 쓴다. 자, 이렇게 표정 그리시고 아래쪽에 뭐 적어라? B 2대1. 이렇게. 자, 위에는 사선을 곱한 거. 먼저 X좌표를 가지고 사선으로 곱해. 요렇게 곱하면 2A, 요렇게 곱하면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요번에는 Y좌표다. Y좌표 사선으로 곱해. 요렇게 요렇게 2B와 4. 야, 요게 이제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구한 건데, 요게 누구다? G다. 즉 6,8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3분의 2A 플러스 2는 아이고 6,8이 돼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같다. 그래서 3분의 2A 플러스 3분의 2A 플러스 2가 6이 돼야 되니까 양변에 3을 곱해서 이렇게 돼야 돼서 A는 뭐가 됩니까? 8이 되나요? 그 다음 여기 Y좌표 3분의 2B 플러스 4는 8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하면 B는 1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A는 8, B는 10. 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8,10 2번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겨. 그래서 공식을 외워둬야 되고 무게중심 성질 그런 것들만 잘 외워두면 돼. 부점 사이 거리, 내분점, 중점, 무게중심, 중선 정리 이렇게 공식들이 있지. 그거 외워. 공식에 의해서 풀이를 해주면 되니까. 58번 볼게. 아까 얘기한 거야, 이거. 참고해서 기억하라고 그랬죠. 삼각형 A, B, C 를 꼭지점 안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AB, BC, CA 각변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고 하자. 여기를 2대1로 나눠주는 거.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 이렇게 사이좋게 나누어주는 요 점을 PQR이라고 했을 때, 요 PQR을 가지고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죠. 기억하고 있으라고.
내가 요 변을 2대1,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 사이좋게 똑같은 비를 가지고 나누어서 만든 삼각형은 요 처음 삼각형과 뭐가 일치한다?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그래서 요 PQR의 무게중심은 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즉 우리는 요 ABC를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해도 된다. ABC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평균값 구합시다. X좌표 싹 더해 마이너스 2, 1, 4 나누기 3 Y좌표 3 마이너스 4 7 나누기 3 이렇게 3분의 3 1 3분의 6 2 1,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서 정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요 말을 기억해 줘야 이런 것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요거 59번 처음 한 거 아니요 얘기했어. 언제 얘기했냐면 여기서 얘기했다. 길이 제곱의 합 최소값. 여기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있어. 그치? 제곱의 합 있잖아. 이거 3개 길이 제곱의 합. 지금 이런 어떤 특정한 직선 위에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형태라면 그냥 무게중심 이렇게 될 건데, 계산하는 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 보면 3번 나올 건데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한번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59번 기출문제야. 그리고 그대로 넘어갈게. 요 그림 기억나? 중2 때, 중2 때 본 적 있죠? 요 내각, 안쪽에 있는 각을 2등분하는 선. 요 가오리 그림을 보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고등학교에서 요거를 모른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 정도로 중요해. 고3 때까지. 우리 가오리 그림을 보면 반드시 이게 떠올라야 돼. 요 AB랑 AC의 B는 요 BD와 CD의 B랑 같다. 요거 가오리 그림 보면 반드시 떠올라야 돼. AB와 AC의 B는 BD와 CD의 B랑 같다. 모르면 큰일 나는겨. 그 정도 중요해.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되고, 지금 내신도 있으니까 내각 말고 외각도 있던 거 기억나니?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여기가 외곽이지. 요 외곽을 사이좋게 이렇게 2등분하는 선이 요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요 외곽의 2등분 요렇게 AB 대 AC는 BD랑 CD 요게 성립했던 거. 요 나이키 모양이 성립했지. 나이키 모양. 내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외곽의 2등분선. AB 대 AC는 BD 대
CD랑 같다. 이렇게 나이키. AB 대 AC는 BD 대 CD랑 같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그래서 요거 외곽의 이등분선, 요게 내각의 이등분선. 특히 요거는 뭐 모른다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내신에 가끔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기억나죠? 이거 요 ABD랑 ACD는 한 꼭지점으로 몰리니까 높이가 같잖아, 그치? 똑같이 여기 요 ABD랑 요 ACD는 요 높이가 같아. 한 꼭지점을 몰려서. 그래서 요 높이를 h라고 한다라면 요 삼각형은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bd 곱하기 h가 될 거고, 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cd의 높이 h가 될 건데, 요 넓이 s1 s2라고 하면 요 넓이의 b는 결국 2분의 1 2분의 1 h 없애주면 BH 대 CHD가 되는 거니까 요 밑변의 길이 b가 곧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b가 된다라는 거. 그거 적혀져 있는 거야. 넓이의 b가 곧 밑변의 길이 b다. 그래서 다음같이 요거 기억해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들이 다 중요해. 도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간 되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겠죠? 공식들은. 그래서 우선 기억해야 될 건 요거다. AB 대 AC는 BD 대 CD랑 같다.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이게. 엄청 많이 물어봤어, 이거. 그거랑 똑같아. 그런 거 뭐 판별식이 작다 그런 거 무조건 나오는 것처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거. K값에 관계없이 중근 갖는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많이 물어보지?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까먹은 건 아니지? 9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여기 그림을 딱 봐. 요 내각을 이등분한 거 보여? 그럼 딱 뭐가 떠올라야 된다라고 얘기했니? AB 대 AC는 BD 대 CD랑 같다. 이게 떠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림을 보자마자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된 건 이거야.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로 해결한다라고 보면 돼. AB랑 AB랑 AC의 B는 AB, AC BD랑 CD의 B 같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우리는 떠올라야 돼야 되고요. 그럼 AB의 길이를 구해볼게. AB 이거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공식에 의해서 루트 X좌표는 1하고 마이너스 4 5 차이 나죠? 둘이 빼면 5 되니까 제곱. Y좌표는 4에서 마이너스 8을 빼서 차이가 10이 나는 거니까 제곱. 루트 169니까 13. 요 길이가 13이네. 이렇게. 이번에 AC 구한다. AC의 길이는 루트 X 좌표가 1하고 5 4 차이 나죠? 제곱. Y 좌표 여기는 4랑 여기는 1이네. 3 차이 나지?
그래서 오 이렇게 그럼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13하고 5가 되는 거니까 몇 대 몇이야? 13대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 된다고? 여기가 13대 5니까 여기도 13대 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지? 야, 우리 D의 좌표를 구할 건데, 야, 우리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다 똑같이 하면 돼. 요 B, C라는 선분에서 요 D는 야, 몇 대 몇으로?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럼. 맞지? 그래서 우리는 점 D는 요 BC를 13대 5 내분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서 공식을 쓸게. 13대 5 B의 좌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C의 좌표 5,1 그럼 공식에 의해서 표정 그리시고 우리 더하기로 할 건데 13대 5 아래쪽에는 B를 적고요. 위에는 사선을 곱합시다. X좌표 4선 곱하면 65 곱하면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이제 Y좌표 이렇게 엇갈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0 그럼 18분의 45에다가 이거 18분의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9, 28, 9, 45 이렇게 되겠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됐지? 예. 이건 필수야 필수. 많이 보게 될게 앞으로도 이 문제 자체는. 자치라는 말 들어봤죠? 자치가 뭐야? 자치 언제 들어봤어? 그치. 발자취 들어봤지. 발자취. 흔적. 발자국 남기는 게 발자취 흔적이잖아. 이 자체 방정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요런 의미거든. 이렇게 운동장이 있어. 운동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눈이 쌓여져 있는 거야. 운동장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걸으면 뭐가 생겨? 발자국이 남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게 자치거든. 자치 흔적. 자치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자치를 남겼는데 내가 운동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런 자치가 남기죠. 그럼 어떤 게 만들어지니? 원이 만들어지지.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라는 소리야. 자치의 방정식. 근데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아직 안 배웠죠. 다음 단원에 있는 거니까. 내가 운동장을 그냥 일자로 걸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치가 남게 되는데 야, 어떤 도형이 만들어진 거니? 점이 모이면 직선이 된다라고 얘기 알죠? 선분. 이렇게 내가 일직선으로 쭉 걸었더니
자취가 나눠져 있는데 뭐가 만들어졌어? 직선이 만들어졌어.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런 점들의 모임을 찾아보라는 소리구나. 이 점들을 모으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떤 도형일까? 그 도형의 방정식을 세워볼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이 나타내는 도형, 요 식을 만족할 수 있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식을 만족할 수 있는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그걸 식으로 나타내어 볼래? 요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의미는. 요런 것들을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다. 요 도형이 그리는 도형, 나타내는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는데, 방법을 기억합시다. 방법을. 우리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요 식을 만족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자취.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럼 구하라 하는 지금 구하라고 하는 점의 자취가 있잖아. 그 점을 x, y라 놓자. 첫 번째 해야 될 거 점을 이렇게 놓아주는 거. 두 번째 해야 될 일, 이렇게 요 식을 만족할 수 있는 점이잖아, 그쵸?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 세우기. 조건에 맞게 식 세우기. 두 번째 해야 될 일. 세 번째는 그냥 정리야. 정리. x, y에 대한 관계식이 되게끔 x, y에 대한 식이 나오게끔 정리만 해주면 돼. 세 번째는. 요게 틀이야. 우리가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면 돼. 해볼게. 요 점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죠. 요 점 P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점 P에 대해서 자취를. 그래서 얘를 x, y라고 둬.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 두 번째 해야 될 일, 요게 조건이죠? 식 세워. 조건에 맞춰서. PA의 제곱, PB의 제곱 빼준 것이 9다가 식인데, 요게 P의 좌표, 요게 A의 좌표니까 식 세워. 노트.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요게 PA의 길인데 그거를 제곱하시오. 빼기. 이제 PB, P의 좌표, B의 좌표. 노트. X 뺀 거 제곱, Y 뺀 거 제곱. 이게 PB의 길인데 제곱. 이렇게. 요게 뭐다? 9다. 이렇게. 이제 식 세웠어. 이제 뭐 하래? 세 번째 정리. 정리한다. 바로 루트랑 제곱 지울 거야. 이거 지운다. 루트에 제곱이 있으니까 지울게. 이렇게. 루트에 제곱이 있으니까 바로 지운다. 이렇게. 요거를 빼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x제곱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빼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9. x제곱 y제곱 없애버리고 나머지 2x 빼기 4y 더하기 5 빼기 마이너스 4x 빼기 8y 플러스 20이 9가 되는데 정리하면 6x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4y에 마이너스 15는 9. 이항해주면 6x 플러스 4y 마이너스 24는 0. 3으로 나눠주시면 2로 나눠주시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 이게 답이라는 소리야. 이 x, y에 대한 식이. 내가 요 식을 만족할 수 있는 점들을 모아봤더니 직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게 자취의 방정식 의미야. 된 거죠? 요게. 된겨? 오케이. 65번도 풀어줄게. 우리 이 자체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65번이 조금 더 어려운 형태. 우린 요 두 가지 형태만 알면 웬만한 건 다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야, 직선 y는 3x 플러스 2 위에 움직이는 점 a와 점 b 3,2에 대하여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 야, 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볼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요 점이 나타내는 점. 야, 요 점을 우린 뭐라고 둬야 된다? x, y. 그게 시작점이야. 야, 요 점을 p라고 하면서 x, y라고 할게. 요게 시작점.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춰 이 식을 맞춰 세워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조건이 뭐냐면 우리 요 x, y 우리 요 점이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 공식 있죠, 공식. 야, 2대1 내분점 공식 쓸 거야. 누구를? a와 b를 가지고 b는 3,2가 되는데 a를 알아 몰라. 그러니까 미지수로 또 잡아줘야 돼.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 야, 요 a를 a, b라고 잡아줘야 돼.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공식은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 공식을 쓰려면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니까 미지수로 한 번 더 잡아줘야 돼. 공식 쓸게. 야, 요 점, 내분하는 점, 표정 그리시고, 아래쪽엔 더하기. 아래쪽은 더하기래. 위아래 다 더하기. 아래쪽엔 b 2대1을 적어. 이렇게 2, 1, 2, 1 이렇게. 위에는 사선을 곱해. 야, x좌표 가지고 사선. 6a. 그냥 바로 적을게. 6a. 그 다음에 y 좌표 사선 4b네. 4b. 됐죠? 그럼 정리하면 3분의 6 더하기 a 3분의 4 더하기 b 이렇게 돼서 우리는 요 x가 3분의 6 더하기 a 요 y가 3분의 4 더하기 b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야, 요거 우리 아직 안 써먹었잖아, 그치?
요 A점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래. 대입할 수 있겠죠, 이거. 그래서 B는 3A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어. 좀 이런 것들 정보를 찾은 거야. 야,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워봤더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거야, 그치? 근데 우리 아까 끝맺음이 뭐냐면 조건에 맞춰 식 세운 다음에 이제 정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그냥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정리했을 때 답을 아직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야, 우리 뭘 얻어야 된다라고 했니? 세 번째, 빨간색을 밑줄 쳤지. 뭐에 대한 식? x,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보기에도 x, y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죠. 야, 우리 이 초록색을 가지고 x, y에 대한 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내가 가진 거는 이렇게 a, b에 대한 식하고 요 a, b를 x, y 쪽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식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해주면 끝나. 요놈을 정리해. 3을 곱해. 6 더하기 a는 3x. 그럼 a는 3x 빼기 6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고, 얘도 3을 곱하면 4 더하기 b가 3y가 돼서 b는 3y-4가 되는데, 요걸 그대로 a, b에 대입만 해주면 이제 끝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번째 형태는 요런 식으로 해서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a의 3배 바로 해줄게. 9x-18 더하기 2. 야, 그럼 9x에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3y 되고, 이거 빼기 16인데 플러스 4가 넘어왔으니까 빼기 12가 0이 되고요. 3으로 나눠주면 3x 빼기 y 빼기 4는 0. 이렇게 해서 5번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자취의 방정식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우린 풀 수 있다라는 거. 된 거야? 됐어? 자체 방에서 이 두 가지 형태를 기억해. 하나는 첫 번째 형태 x, y라고 두고 조건에 맞춰 식을 세운 다음에 정리만 하면 그냥 끝나는 스타일. 아주 이건 좀 쉬운 스타일. 하나는 x, y라고 두고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우면 a, b에 대한 식이 나오고, a, b를 x, y 쪽으로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식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대입해서 만들 수 있게끔 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둘 수가 있는데, 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어?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 우리 중2 때 했던 거. 우리 직선의 방정식 요거 했었죠. 1차 함수 y는 1차식이다 요때. 중2 때 우리 요거 m이 나타내는 게 기울기였죠. 요 n이 나타내는 게 y절편. 그래서 우리 뭐 중학교 때 거 뭐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요 m 여기서 얘기할까? 야, 요 기울기 m, 우리 요놈이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라서 그 정의가 뭐냐면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 비율을 따져주는 거였어.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다. 요렇게.
그래서 두 점 x1, y1 b x2, y2가 이렇게 있다라면 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비율을 볼 거잖아. 그러면 지금 요거는 결국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 x끼리 빼준 거구나. 그 다음에 요 y가 증가한 만큼은 요만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y2-y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야, 즉 우리는 이렇게 기억했을 거야. x끼리 빼준 거 분의 y끼리 빼준 거. x좌표 차 분의 y좌표 차. 근데 빼는 방향이 중요하겠죠? 요렇게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x1 빼기 x2 분의 y1 마이너스 y2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없고 내가 요렇게 빼줬으면 얘도 요렇게 빼주라는 소리고 방향만 맞추라는 소리야 지금.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을 뺐으면 y도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된다. 이렇게 애워 기울기 구하는 식 다 애워야 돼 무조건. 직선을 못한다라는 거 고등학교 때 있을 수가 없어. 미분도 접선의 기울기 얘기한 적 있죠? 접선 접하는 직선. 직선의 방정식을 못 세우거나 뭔지 모르면 못한다라는 소리야. 중요한겨. 야, 그리고 요 m이 0보다 크면 당연히 x가 플러스가 될 때 y도 플러스가 되니까 양수가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고, m이 0보다 작으면 요런 모양을 가졌죠. 이렇게 모양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었어. 됐지? 뭐 간단하게 필요한 거 정리하면 요런 거. 요런 게 기울기다. 그 다음에 요런 거 모양을 알 수가 있다. 요렇게 기억하시고요. 요게 제일 중요한겨. 직선의 방정식. 야, 당연히 우리는 방정식을 세울 게 제일 중요한데, 야, 필요한 게 뭐냐면 기울기랑 점 하나, 지나는 점 하나. 야, 요게 무슨 말인지를 얘기를 할게. 야, 우리 자취의 방정식을 좀 생각을 해볼 거거든. 야, 기울기가 m이 되고, 야, 요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 건데, 야, 요 직선은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생긴 거잖아, 그치? 근데 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얘랑 기울기를 구하면 무조건 m이 나올 수밖에 없지. 우리는 어떤 거를 만든 거야? 내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 점은 무조건 얘랑 기울기를 구하면, 이렇게 둘이 기울기를 구하면 무조건 m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점들만 모아온 거죠? 내가 요 점을 가지고 얘랑 기울기 구하면 m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야, 우리는 점의 자취를 생각을 해줄 건데, 어떤 거냐면 무조건 얘와 기울기를 구하면 m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의 모임.
점의 좌치의 방정식.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인지를 찾겠다라는 소리야. 내가 임의로 x, y를 가지고 생각한다라면 얘와 구하면 이렇게 x 뺀 거분의 y 뺀 거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는? m이 나오는 직선들만 모아놓겠다. 된겨? 잘 봐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겨.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한겨. 이게 제일 중요한겨. 응. 이게 메인이야. 식 세우는 거. 자, 그러면 x-x1을 곱할게. 그럼 y-y1은 m x 빼기 x1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겨.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울게요. 야, 요 지나는 점 보여? 야, y에서 지나는 점을 빼주고 x에서도 지나는 점에 x좌표 빼줬죠. 그리고 x 앞에 뭘 붙였어? 기울기를. 야, 우리는 기울기랑 직선의 방정식에서 세울 때 항상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찾을 거야. 야, y에서는 지나는 점의 y좌표를, x에서는 지나는 점의 x좌표를 빼줄 거고, 그 x 앞에 요 기울기가 곱해질 거야. 오케이? 요 방법을 쓸 거야, 앞으로는. 조금 익숙해지면 요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요걸 넘겨서 요렇게. 좀 익숙해지면 요렇게 식을 세우면 정리하기가 좀 더 빠르니까. 자,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적어놓고 a는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a 값이구나 생각해서 y는 2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적었지. 우리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b 값만 찾아주면 끝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했니?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1은 2 더하기 b,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찾고, 아, 직선의 방정식이 2x 빼기 3이구나 이렇게 완성했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했던 거 생각하자라는 소리야. 야,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세우자? y에서는 요 y좌표를 빼주고 x에서는 x좌표를 빼준 다음에 요 기울기를 곱해 놓자.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세우자라는 소리야. 그 y 플러스 1은 2x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y는 2x 빼기 3이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오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써먹어. 써먹어야 돼. 이제는 이거 쓰려고 하지 마. 이거 쓰려고 해야 돼. 이거 쓰려고 계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기울기랑 점이 있으면 y에서는 y좌표, x에서는 x좌표 뺀 다음에 기울기만 곱해 놓으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식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겨. 앞으로는 이렇게 세우자 이렇게. 물론 다이렉트로 세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1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 마3이 있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을 쓰자라는 소리야. 이거
요거 하나로 댕겨. 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울 건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기울기랑 점. 그러면 여기에서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지. x 빼준 거에 y 빼준 거. 이렇게. 야, 그러면 얘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야, 이게 지나는 점이니까 y에서는 y 거 빼주고 x에서는 x 거 빼준 다음에 요 앞에 기울기 갖다 붙여줬고 이렇게. 야, 요 점으로 안 하고 요 점으로 해도 상관없어. y에서는 y 좌표 빼주고 x에서는 x 좌표 빼준 다음에 앞에 기울기 x2-x1분의 y2-y1이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된다라는 겨. 그러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여기 문제에서 야,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니?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랑 점이 필요하다. 점은 아무거나 갖다 쓰면 돼. 2,3을 갖다 쓸게. 이렇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 x끼리 뺀 거 4에서 2 뺀 거 y끼리 뺀 거 마3에서 3을 뺀 거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놓고 y에서는 요 점의 y를 x에서는 요 점의 x를 빼주고 요 앞에다가 기울기 붙여주는 거지. y 빼기 3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고요 3을 이항하면 요렇게 되는 거구나.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세우겠다라는 소리야. 기울기는 요런 식으로 두 점이 있을 때 구할 수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6에서 마3 빼고 4에서 4 빼니까 기울기가 0이네.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야? 요렇게 생겼다라는 소리죠. 요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 우리 기억나? 어떻게 불렀던 거? 그려볼까? 6,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요 두 점을 이어주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는 y좌표가 다 4가 될 거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y는 4라고 적었던 거 있었죠? 그래서 그런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렇게 생긴 건 기울기가 0 요렇게 생긴 거는 기울기가 없는 거. 요렇게 생긴 직선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 x는 여기는 다 x좌표가 6일 거니까 6이다 이렇게 직선의 방이 세웠죠? 그래서 그 얘기 밑에서도 하는 거고 요게 얘기한 거야 좀 전에. 요거는 안 써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 풀 때 이걸 써먹어야지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쓴다라고 보면 돼. 직선의 방정식에서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식이거든.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가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운겨. 보이죠? 이렇게.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다. 아이고 더한 게 1이다. 자,
식을 세워볼게. 이유를 증명을 해주면 x절편이 a면 좌표로 a, 0이 되고요. y절편이 b면 좌표로 0, b가 돼서 요거의 기울기는 a에서 0 뺀 거 분의 0에서 b 뺀 거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a 분의 bx에 y절편이 b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고요. 야, 똑같이 b분의 1을 곱해줄게. 여기다가 b분의 1을 곱하면 b분의 y, 여기다가 곱하면 b가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1x인데 이렇게 적어줍시다. a분의 1x. 그럼 여기다가 곱하면 1이 되고요. 요거를 좌측으로 넘겨. 그럼 a분의 x와 b분의 y를 더한 게 1이다. 요 모양이 딱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그냥 이렇게 식을 세우면 조금 더 이제 편한 문제들이 있어서 얘도 그냥 같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편할 건데, 이런 경우에 쓰면 좀 좋다라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우선 외워야 될 거는 1번 무조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 하나만 더 얘기할게. 자, 1번, 2번 우리 얘기했고, 요 2번 특히 기억하라고 그랬죠? 기울기랑 점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식 세우자고. 자,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 요거 X축 Y축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있어. 요 직선이 X축, 요 X축과 이루는 각도는 요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양의 방향이면 X는 오른쪽으로 갈 때 양수값이고 왼쪽에서 음수가 나오죠. 그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야,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 즉 여기를 세타라고 두자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럼 아까 얘기했지, 이거 기울기. 자, 이렇게 점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요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야, 요거 분의 요거가 우린 기울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야, 요거 분의 요 증가량, 요게 기울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랑 평행하니까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보면 요게 직각삼각형인데 요 밑변분의 높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 기억나? 중3 때? 탄젠트였던 거 기억나? 밑변분의 높이. 야, 요 밑변분의 높이가 다음과 같이 탄젠트 세타인데, 우리가 직선에서 요 밑변분의 높이, 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우리는 요 탄젠트 세타 값이 결국 누구다?
기울기다. 고사시를 기억하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 요 말이 보이지 문제에서. 그럼 우리는 딱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값이겠구나. 요게 떠올라 줘야 된다라는 거고, 기울기 알려주려고 하는 말이구나. 뭘로? 탄젠트 세타 값으로. 근데 우리는 어차피 3개밖에 안 써. 탄젠트 30, 탄젠트 45, 탄젠트 60, 이렇게 3개 말고는 안 쓰지. 얘가 뭐였습니까? 루트 3분의 1. 얘가 1. 얘가 루트 3. 이렇게. 우리는 요거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세타라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요 3가지를 기억하면 된다라는 소리 알 수가 있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게.